네, 삼성그룹이 다음 주 청와대에서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 규모가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은 1,000조 원대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9일 대규모 AI 반도체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역대급 투자 규모를 예고했습니다.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낯선 풍경들이다. 삼성그룹은 향후 10여 년간 1,000조 원대, SK 하이닉스는 수백조 원 투자가 거론됩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은 호남에,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는 영남에, AI 데이터 센터는 충청에 집중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야권은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기업 팔을 비틀고 국정 운영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근혜 정부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개 반박했습니다. 세계 넘버 1, 2 기업들입니다. 쥐어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전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야권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겨냥한 호남 표심 잡기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별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예정된 민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규모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대 400조 원 규모의 호남과 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결정에 정치가 개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국가의 미래고 국가의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홀대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역 갈등 조장 정책을 같이 참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자격지심이 무지와 망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은요, 또 특이한 일정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데요.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 반도체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해당 뉴스는요, 이번 주 초에 갑자기 불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언론에도 그렇고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번 주 초에 갑자기 이 사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증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하죠. 하지만 그만큼 정밀한 계산도 또 필요한 대목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조성 검토 사실을 정부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발표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글쎄요, 이거 뭐 일단 현재 경제 상황, 국제 정세에 맞게 가는 거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AI 팩토리, 그 AX라고 얘기하는 AI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병목에서 돈을 벌거든요. 이제 하나가 지금 메모리라고 얘기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측면이 있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책임지고 있는 건데 이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를 대야 되는데 전기를 대려면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차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전기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풍력 등 다양한 예를 들면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있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이해와 요구, 그다음에 네.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당연히 AI 팩토리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그런 선택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나중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죠. 네. 근데 그것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좀 정략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을 밀어주려고 내놓은 정책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비판이 들린다 하셨는데요. 야권에서 관치경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갈등이 생긴다 그러고보다 가장 최적의 그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입지를 찾도록 하는 거고 기업이 지금 1조 달러가 넘는 시총을 가진 기업들인데 정부가 어떤 균형성장 이런 뭐 당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투자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리는 없습니다. 용인이 다 짓는 데까지 보고 그다음에 용인이 혹시 안 되면 그때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자, 사실상 관치 이 논란의 선을 확실하게 긋는 정책실장의 발언이었는데 뭐 일단 지금 뭐 생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건 관치 이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왜 그 균형은 꼭 호남으로만 맞춰줘야 하는 그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업의 문제는 기업이 본인들 기업의 그 이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회장과 만난다고 하고 최태원 회장과도 며칠 전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정말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특정 지역으로 이걸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그 뭐 지금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눈길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연초부터 그 민주당에서 지역 발전 특위인가요? 이거를 구성을 해서 호남 쪽에 반도체 수백조 이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얘기고 이것을 받아서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는 모든 후보들이 호남 쪽에서 특히 반도체를 마치 그 전가의 보도처럼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다 내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예민한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업은 기업이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들 맞게 그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더군다나 이 호남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용인에도 이 용인 클러스터 지금 가동시키는데도 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 뭐 전력 좋습니다. 뭐 용수 협력업체 인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호남에서 그것을 최적화된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느냐? 이 판단은 기업이 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이것을 정부가 압력을 넣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는 것만 해도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 비판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도 언급이 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와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서 발표한다든가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국토에 반도체 투자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에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네요. 이게 낭설이죠. 저는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게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거를 결정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한다라기보다는 기업에서 결정하는 사안인데 기업이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서 얼마 전에는 이거 우리가 발표해야겠다라고 뭐 어떤 설계나 전략이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호남이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앞에서 왜 호남에 집중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부산에만 한 것만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5극 3특 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내세워왔던 전략인 것이고 뭐 호남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은 기업이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신 전력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뭐 압력을 가해서 뭐 팔을 비틀어서 결정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전당대회와까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 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로밖에 안 보인다. 네. 그렇다면 호남이 아니라 어디에 지어야 되냐? 오히려 국민의힘에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럼 기업이 어디에 결정을 했어야, 어디에 짓는 걸로 얘기를 했어야 그럼 그것은 뭐 관치 경제가 아니라 합당한 수익성에 의거한 결정인지 그럼 그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혹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싸워야 될 상황인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네. 청와대에서요. 지금 이 반도체 호남 유치를 국정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죠. 그렇다면 호남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반도체 공장 제대로 입지 선정하고 들어서서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초반에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당대표 후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청대전처럼 지속적으로 정부와 갈등만 일으킬 그런 당대표 후보로는 어렵다. 우리 호남에서 제대로 이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키려면 대통령과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드시 펼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점을 굉장히 공교롭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 당시에요. 많은 호남에 있는 후보들이 이 반도체 유치 전면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으로. 그때 많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전문가들은요. 호남은 입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은 전력이 일률적으로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때 만약에 이 호남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알겠습니다. 이후에 전대에 맞춰서 이런 걸 발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오는 29일에 SK와 삼성전자 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브리핑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입장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최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성 서울대 재력공학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럼 고동진 의원님 먼저 발표해 주시죠. 황 교수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내용이고 좀 시간이 좀 걸리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주체가 기업입니다.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그 인프라 환경을 지원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지 기업의 방향과 어떤 그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응원하고 지원을 해야지 어떤 기업이 정할 입지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호남으로 기업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도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려도 반도체 산업은 흔히 인수전 싸움, 즉 인력 수력, 전력이 키입니다. 그리고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력 측면에서 보면 용인의 삼성 국가산단 팹 6개 10기가와트가 필요하고 SK 일반 산단 팹 4개에는 5.5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삼성이나 SK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팹 1개에 통상 1.5기가와트가 필요로 합니다. 팹 하나에 기업 측이 부담하는 대략 40조 원의 공사비를 차치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 것들, 그걸 가동할 전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새만금 등의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실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20%가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새만금 태양광 단지도 설비 용량이 0.3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실효율 20%까지 계산하면 새만금의 실제 전력량은 0.06기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팹 1개에 필요한 1.5기가와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전력량 수치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전력에 있어서 호남의 재생에너지로는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10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조달한다면 서울시 면적 1억 8천만 평만큼을 태양광을 전부 깔아야 합니다. 설령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호남에 깐다고 해도 태양광 전력은 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 때문에 전력을 저장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게 필요합니다. 산업용 ESS의 경우 컨테이너 단위 전력량 기준으로는 5메가와트로 제작이 되는데 통상 하나당 약 1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기가와트라는 설비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선 약 축구장 하나의 면적인 2,000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10기가와트는 서울시 면적의 태양광 부지와 축구장 10개만큼의 ESS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입니다. 또 ESS 1기가와트 구축 비용만 4천억에 달하기도 하고, 게다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보듯이 배터리의 열 발생 문제로 아직까지는 그 안전 또한 현재 기술로는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팹리스라든가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쪽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면 물류비가 먼저 증가하고 공동 연구 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생태계적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 사례를 보자면 각국의 반도체 산업은 모두 기존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등 이 클러스터는 관련 연구소나 소부장 등 협력 기업들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호남과 같은 새로운 지역의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인력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생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 생태계 자체가
수도권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또한 수도권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반도체 인력이 호남으로 가야 할 어떤 뚜렷한 동기부여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 인력과 소부장 기업들은 수도권 남부에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면 신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클러스터에 숙련된 인력들을 수도권과 서로 유치하는 경쟁을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산단의 신규 조성은 호남과 같은 단순한 입지 결정보다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지, 개발 인력들,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청와대로부터 나온 반도체 호남 신규 투자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떨어지고 있는 국정 운영 지지율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선동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팹 하나 짓는 데에만 보통 7년이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로 4년이 남았는데 임기 종료 후에도 기업들이 정말 호남에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업들을 압박해서 마치 MOU를 맺은 것처럼 치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이행은 하지 않는 그런 구태의 모습은 제발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산업의 입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시고 기업 결정은 본인이 직접 좌지우지하려는 권한 밖의 행동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